이번에는 피터 린치를 봅시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 알려진 피터 린치가 운영을 했던 마젤란 펀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고, 또 연평균 수익률도 30% 가까이 29.2%나 됐습니다. 그 중에 또 11년은 미국 증시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죠. 마젤란 펀드에 돈을 넣었으니까 절반 이상이 손실을 입었어요. 펀드 매니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피터 린치가 운영을 했어요. 14년 동안 마이너스 난 적도 없어요. 연평균 수익률도 10%가 아니라 29%, S&P 500의 3배 가까운 수익이에요. 그런데 그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이 손실을 입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시장이 꼭지일 때 돈을 더 넣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 곤두박질 때 돈을 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그런 방법으로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한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재작년에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돈을 넣으신 분들, 현금을 주식으로 꾸준히 바꾸신 분들 괜찮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점점 상승할 때 사람들은 이 심리가 주식을 사고 싶어져요. 반대로 계속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팔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젤란 펀드, 세계적인 이 펀드였는데도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이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시장의 등락을 견디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펀드 아닙니까? 마젤란 펀드가. 투자자들이 시장의 등락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 수익률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 곤두박질 칠 때 성급하게 환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마젤란 펀드의 사례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단타에만 집착하는 투자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씀 드렸어요. 투자는, 주식 투자의 성공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기성이 짙은 단기 투자보다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 고수익을 올리고 싶은 개인의 욕구, 그거 쉽게 다스리기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을 해요.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투자하면 이른바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손실은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기본이 5년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볼 확률은 점점 줄어듭니다. 알고 계시죠? 알면 뭐해?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그래서 투자한 지 20년이 되면 손실 확률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장기 정식 투자를 한다면 감정을 배제한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감수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021년도와 같은 그런 경우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초보 투자자에게 종목 분석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상승장에서는 웬만큼만 찍으면 대부분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대부분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가장 대표적 안전한 상품이 우리가 하고 있는 ETF입니다. 종목들을 묶은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성장세를 고려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 투자하는 셈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단기 매매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증권회사에서 분석을 한 거 보면 10대 어린 사람들과 50대 나이 먹은 사람들과 수익률 차이, 항상 10대가 수익률이 높아요. 이유가 뭡니까? 단기매매, 사고 파는 단기매매를 안 하거든요. 덜 하거든요. 그게 핵심 요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나는 파는 거 몰라. 나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생활비를 쓸 때, 그때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난 팔아서 쓸 거야. 그때까지는 난 무조건 주가가 얼마이든 떨어지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난 계속 사 모으기만 할 거야. 이 방법이에요. 물론 더 좋은 종목으로 이 교체하는 리밸런싱, 선순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단기 매매 습관 비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 빈번한 종목 교체, 빈번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행위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불필요한 거래 비용까지 증가가 돼요. 증권사 이익만 올려주는 것입니다. 증권사는 주식 매수하고 5년, 10년 가만히 놔둔 사람들 원치 않아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고,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래야만 증권사 이익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매매 회전율 설명드렸죠? 기관의 2배예요. 평균. 외국인의 4배예요. 외국인이 1년 동안 들고 있다 그러면 기관은 6개월 들고 있어요. 근데 개인은 3개월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환상을 가져요. 그런데 개인들이 수집한 정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인터넷상에 오픈된 정보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게 된 그 정보들을 극히 일부의 투자자들만 알고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인터넷상이나 이런 SNS상에서 이렇게 쭉 찾다가 무슨 어디 카페나 뭐 이런 블로그나 하나 좋은 거 발견했어.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만 알고 있을 것 같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환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알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반화된 정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개인은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투자의 기본, 그 위험관리, 리스크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한두 종목만 투자한 경우 보유 주식이 시장과 반대로 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거나 단기적으로 또 부정적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심리적으로 그 감당하기 힘들어요. 장기 투자 당연히 흔들리게 되죠. 내가 한 종목, 두 종목만 투자 중인데 이것이 막 반토막 가까이 막 떨어져 보세요. 내가 5종목, 7, 8종목, 10종목 들고 있어. 근데 그중에 한 종목이 반토막 나서 괜찮거든요. 다른 종목이 다 같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체 투자 금액에서 한 종목이 반토막 나서 50%가 손해봤지만 전체 계산해 보니까 15%, 20% 수익 중이에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한 종목만 들고 있다고, 한두 종목만 들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예상외로 반대로 움직여 보세요. 감당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분산 투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